코치님 어렸을 적에도 강압적이고 폭력이라던가 뭐 폭언이라던가 부모님 계신 앞에서도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네, 그건 그냥 일상이었어요. 아, 부모가 보고 있는데도 네. 부모도 다 묵인한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빙상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만 보고 하는 거죠. 훈련을 하다 보면 힘들어서 처질 수도 있잖아요. 가서 맞는 거예요. 졌어, 맞아. 질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기면 누군가는 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죠. 무서우니까. 근데 얘를 이겨야 된다는 계속 생각이 있기 때문에 원래 경쟁인데 더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쟤만 이기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워하는 감정들을 어렸을 때부터 품고 있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그게 잘못 표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맨십이 아예 사라져요. 지도자가 가리킬 때 가장 아름다웠고 맞는 지도는 네가 최선을 다하고 지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서 끝까지 해라. 그게 끝인 건데 또 쟤한테 지면 죽고. 그래서 걔만 이기면 진짜로 괜찮고 걔한테 지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개인 팀이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얘가 얘를 이기면 우리가 또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코치들끼리의 자존심 대결이기도 그렇죠. 하네요. 약간, 자기 밥그릇 싸움이 되는 거죠. 약간 포켓몬으로 싸우듯이. 그렇죠. 이겼으니까. 보세요, 어머님. 저 이겼잖아. 그러면은 다른 팀에서, 제가 못하는 애인데 쟤를 이겼네. 하면서 혹하면서 또 여기도 오고. 또 부모님들은 그걸 묵인하고. 원래 잘 타려면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막 이런 거죠. 애들만 거기 안에서 안 좋은 것만 배우는 거죠.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나요? 완전히 바뀌었죠. 일단 폭력이랑 폭언을 쓰면 선수가 선생님을 신고하는 수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유경록이라고 하고요. 성남 탄천에서 내송초 빙상부 코치도 하고 있고 개인 사업자로 해서 팀유라고 제 이름 따서 개인 팀 하고 있는 대표기도 하고요. 거기 소속되시는 선수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전국대회 나가는 거죠. 빙상이라는 게 뭐예요? 전체로 통틀어주면 쇼트트랙, 스피드, 피겨, 아이스하키까지 다 빙상의 테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스케이트를 신고 활동하는 거. 컬링은 빙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스케이트를 안 신으니까. 신발 신고 하고. 신발 신고 하니까. 네네네. 어릴 때부터 이 빙상 종목을 하셨던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생활체육 해갖고 4학년 때부터 선수 등록해서 한 13, 14년 선수 생활 했죠.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거둬보셨어요? 전국체전 거기서 이제 1등도 많이 해봤고 국가대표 상비군도 해봤고 하나 못 해본 게 저는 이제 국가대표는 못 해봤어요. 제가 한국체육대학교를 나왔는데 4학년 때 아시안게임 선발전에서 3명 뽑는데 4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때려쳤거든요. 제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월드스타예요. 이상화, 모태번, 이승훈 그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뭐 이구 지구 막 하고 컸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엔 걔네들은 좀 잘했고 그때 저는 조금 못했고. 한국이 이 쇼트트랙에서 강국인 이유가 뭐예요? 일단 훈련량이 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훈련을 해요. 학교 가기 전에 5시 반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6시부터 8시까지 그 새벽에 훈련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 또 훈련을 하고. 외국인은 새벽 그렇게 훈련하는 걸 꿈도 못 꾸거든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이 날을 잘 만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일단 잘하고 그것도 좀 한몫했죠. 스포츠의 좀 어두운 면인데 폭력, 폭언 하나 더 우리나라 이제 부모님들이 아시다시피 좀 열성. 네, 그거를 다 묵인하더라도 결과가 잘 나오면 된다. 저희 때는 더 때리세요. 더 빡세게 굴리세요. 이 학생이 자라서 좋은 선수가 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하면은 어떤 부귀영화가 따르길래 부모가 이렇게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국 부모님들이 좋은 대학교를 원하잖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국가대표 상비군이란 타이틀 남 전국체전이 점수가 제일 높아요. 거기서 메달이 있으면 가산점이 굉장히 크죠. 저도 이제 수능은 봤어요. 정시로 들어갔죠. 그때 500점 만점이었는데 제 기억으로 115점인가 맞았어요. 그렇게도 했는데 제가 성적이랑 플러스 해갖고 체육대학교 입학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목표는 이제 국가대표 돼서 세계대회 나가는 거죠. 이제 한국이 강대국이잖아요. 저희 때는 그냥 국내에서 국가대표 되면 세계에서는 쉬웠어요 오히려. 아직 국내 문이 좁은 거고 네. 이것만 통과하면 일단 이것 통과하면 세계에서 뽑힌 애들끼리 엎치락뒤치락인 거예요. 거의 국내 성적이랑 해외 성적 비슷한 레벨이라고 봐야 되니까. 지금은 다르지만 한 10몇 년 전에는 그랬죠. 그래서 가면 무조건 뭐 1, 2등 안에 다 들어가니까 뭐 예를 들어 아시안게임, 올림픽 여러 대회가 있죠. 거기서 연금 점수 뭐 100점을 채우면 한 달에 올 때까지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올림픽 메달은 100점을 채워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2관왕을 했다. 그럼 이미 100점이 찼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거는 일시불로 받는 거죠. 뭐 7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그거 플러스 대학교 졸업하면 실업팀을 가요. 뭐 예를 들어 성남시청, 서울시청 거기서 이제 돈을 받고 훈련을 하는 거죠. 축구로 따지자면 프로 선수가 되는 거죠. 피지컬적으로도 한국 선수가 장점을 갖고 있는 면이 있나요? 그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피지컬은 무조건 외국 선수들이 훨씬 좋고 대신 스케이트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어 육상이라고 치면 그냥 땅 위에서 달리는 근데 이거는 얼음 위에서 그 스케이트 날을 사용해서 달리는데 거기서 상대방 선수랑 레이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변수도 많고. 네. 그래서 피지컬도 좋으면 좋지만 그거 밖에 다른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잘 할 수 있는 거라서. 근데 그런 이유들만 놓고 보자면
보면은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진한 종목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쪽도 마찬가지로 연습량은 일단 우리나라 종특이죠. 그렇죠. 부모님의 열정도 같이 따라오게 될 것 같은데 유독 쇼트트랙만 이렇게 강국이 되는 이유를 꼽자면 뭐가 있나요? 피지컬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라스님이 피지컬이 저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적어. 그러면 여기가 타고 있을 때 뒤에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그 레이스를 그렇게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이 바람 저항을 덜 받는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게 힘을 비축해뒀다가 그렇죠. 상대방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전술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좀 전술적인 걸 좀 잘하잖아요. 그리고 장비적인 것도 잘하고 압도적인 훈련량 그런 게 이제 버무러지면서 좋은 성과를 좀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좀 강하게 채찍질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저희 초등학교 레벨이 다른 외국 나라로 비교를 하면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는 데도 있고 그만큼 미리 조기부터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인원수는 적지만. 레이스를 할 때 앞에 선수 뒤따라가면은 바람의 저항을 덜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 정도로 커요? 엄청 커요. 저 같은 사람은 누가 달려가는데 그 뒤에 쫓아간다고 이게 정말 덜 힘들까? 잘 모르겠거든요. 와닿지가 않으니까. 근데 네네. 어느 정도로 와닿아요 이게? 자동차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덤프 트럭 뒤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바람이 거의 안 불어요. 이게 달리기 할 때랑은 조금 달라요. 달리기는 탄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발을 안 움직이면 멈추잖아요. 근데 스케이트는 이제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니까 가만히 좀 있어도 바람이 안 불면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드티 같은 거 입고 타잖아요. 힘들어서 못 타요. 아 누가 계속 뒤에 잡고 있는 기분이. 네, 이렇게 낙하산 같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쫄쫄이 다 입고 타는 거고 엄청 큽니다. 선수들은. 그러면 대학교만 잘 가도 뭐 세계 1등이 되면 좋겠지만 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어느 정도 좀 괜찮게 펼쳐지나요? 그나마 좀 우리 종목이 나은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코치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부인상장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뭐 소속 코치로 하면 한 달에 200~300씩은 다들 버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느 빙상장이 있어요. 거기에 돈을 내고 대관을 잡는 거죠. 그다음에 제 이름을 걸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엘리트 선수들을. 그렇게 해서 뭐 한 명당 8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5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팀마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모아서 레슨을 하는 거예요. 코치직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유아체육 쪽으로 많이 가고요. 뭐 심판 쪽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내 팀 만들어도 되고. 네, 근데 그 자기 팀 만들긴 굉장히 어렵고요. 제일 선호하는 거는 실업팀 감독직이나 국가대표 혹은 연맹의 코치직 그런 걸 가장 선호하죠.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인가요? 예체능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에요. 장비 때문에 하계 종목보다는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뭐 육상 그런 거는 운동화가 좀 비싸봤자 20~3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스케이트 날 하나가 막 7~80만 원이거든요. 그걸 1년에 무조건 하나는 거의 바꿔요. 달아서요? 네, 소모품이니까. 구두도 발이 크면 바꾸니까 그건 200만 원 막 이래요. 와 이거 신발이 장난 아니구나. 그리고 레슨비 나가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대관비. 이게 비싸요. 거기 소속돼 있으신 분들이 돈을 모아서 객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거의 뭐 10만 원? 그걸 한 달 동안 타니까 몇백만 원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n분의 1 하는 거죠. 많이 내는 팀은 제가 알기로 한 달에 뭐 40만 원, 50만 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고 1인당. 인원이 많으면 적게 내는 거고. 근데 피겨는 그보다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많이 해봤자 제가 알기로 한 10명 넘기기가 힘들거든요. 서로 막 부딪히니까. 거길 다 쓰잖아요. 혼자 피겨는. 넓게 써야 되니까. 네, 저희는 이렇게 달리기처럼 줄줄이 해서 타니까. 제 와이프가 피겨 코치거든요. 피겨는 그 음악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즈 가서 배우고. 그리고 거기는 막 이렇게 유연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가서 발레 배우고. 또 이게 막 3분씩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 숨도 엄청 차단 말이에요. 피지컬 훈련도 따로 배우고. 그거에 맞춰서 막 연기를 해야 되니까 연기도 배우고. 별의별 걸 다 배우더라고요. 또 들어갈 게도 있나요? 교통비죠. 또 부모가 또 계속 실어놔요. 네, 네. 경기장 데리고 왔다가 끝나면 다 학교 데려다 줬다가 학교 네. 끝나면 다시 또 경기장 데리고 왔다가 여기서 또 집을 데리고 왔다가 부모의 시간도 거의 이제 거기 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부모의 그 강압적인 게 내가 너 때문에 이거 어떻게 투자를 했는데. 하긴 왜냐면 부모 인생도 거기다 갈아 넣어버렸으니까. 근데 코치라는 직업이 이게 기본적으로 그럼 부모한테 감시도 당하네요? 그게 가장 힘들죠. 매일매일 참관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을 가르치면은 부모 네. 입장에서 코치들한테 또 레슨비 이외에 우리 애 좀 잘 봐달라 이런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빙상 쪽에도 마찬가지였나요? 코치한테 잘 봐달라고 하는 것보다 선수한테 좀 잘 봐달라.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 선배로서. 아 선수가 좀 더 기량이 좋은 선수한테 이렇게 뭔가 좀 도와달라? 네, 그런 게 오히려 많아. 근데 그거는 뭐 사회적으로 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다른 스포츠에서 코치한테 봉투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실력을 뒤바꿔서 기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거지만 그것도 분명히 있죠. 뭐 국가대표 선발전 뭐 이런 거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6명을 뽑아요. 원래라면 1등하는 애가 다 1등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 10등에 있는 애를 2, 3등으로 해버리면 뽑혀. 그럼 이 코치는 1등에 있는 애한테 야, 너 어차피 뽑혔잖아. 이번에 쟤 한번 도와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량이 좋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서 공기저항 넣어가면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죠. 그 마지막에 좀 져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등수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데 국제대회에서 선수가 결승전에서 4명이 뛸 때 우리나라 선수가 2명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선수 2명에서 작전 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국가대항전으로 가도 과하게 하면 걸려요. 실격 사유가 돼요. 아 그래요? 네. 막 넘어지면서 다 친다거나. 그렇죠. 쟤를 보내놓고 막 내가 막으면서 타는 거예요. 이런 거 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 코치 밑에 선수가 있고 이 코치 밑에 선수가 이렇게 있어요. 어디 대회 나갔어요. 그럼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국제대회랑. 그렇죠. 그렇죠. 이쪽에 있는 선수 2명이 야 넌 잘하니까 우리 팀에 얘는 무조건 돼서 우리 팀 둘이 진출해야 돼. 그것도 작전 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승부조직으로 보진 않죠. 그렇죠. 아 이게 되게 애매하네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과거보다는 많이 깨끗해졌죠. 그렇죠. 때리지도 않고. 폭언, 폭력 그런 게 많이 네. 없어졌죠. 성추행도. 아 옛날 기본적으로 성추행도 깔고 왔어요? 그럼요. 자세를 잡아주면 터치가 기본적으로 아, 그쵸. 들어가죠. 여자아이인데 더 앉으라 하면서 여기 막 눌러주고 마사지 해준다면서 그게 다 주무르는 거예요. 남자 선수들은 안 주물러주고 남자애들은 이런 데만 주무르고 여자애들은 막 여기 이런 데를 풀어줘야 된다면서. 엉뚱한 데도 풀어준다고. 네네네. 근데 이제 애들은 잘 모르니까. 거기 코치는 제자 미성년자 때 사귀었고 데이트를 거기 모텔에서만 했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부모가 그래서 알게 되고, 제가 부모였으면 그냥 징역을 보냈을 텐데 합의를 하더라고. 징계가 너무 약해요. 자격 정지를 해. 자격 정지 받은 게 알 게 뭐야. 그냥 다른 데서 가르치면 되는데. 선수 폭행으로 징역 갔다 온 사람도 버젓이 또 가르치고 있고. 그럼 네. 이게 막 터지기 시작한 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다 터졌잖아요, 사실. 평창 올림픽부터 크게 터졌죠. 그 시절부터 뭔가 그냥 뭐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바뀐 건가요? 아니면 뭔가 계기가 또 있었어요? 한 체대가 너무 압도적으로 세다 보니까 거기에 좋은 선수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레이스를 팀플레이를 막 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팀에서는 대항하려고 문제되는 것들을 다 모은 거죠. 그걸 터뜨린 거죠. 이렇게 업계의 잘못된 부분들이 수면 위로 다 드러난 거는 어쨌든 같은 업계에 계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터질 게 터졌다고 보고, 그거 좀 바뀌어야죠. 제가 이제 해외 국제대회를 좀 나갔다 와봤는데 진짜 좀 정화가 되더라고. 진짜 스포츠는 이런 건데, 적어도 해외에서는 얘가 잘 탄다고 방해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흔하거든요. 레나이스님이 학생이 있고 내 학생이 있어. 둘이 대결을 하는데 원래 코치박스에서 우리 애한테만 소리를 치거든요. 어떻게 해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애한테도 얘기를 해요. 앞에 선두에 있는데 막 거짓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나온다 막 얘를 더 흥분시키는 거예요. 오버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편하게 나가려고. 스포츠맨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매너적이잖아요. 그런 게 그냥 일어나요. 아 우리나라는 네, 코로나 시국에 취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시합하면 배고파갖고 몰래 먹어요. 막 그런 거 밀고 하고, 승부로서 이기고 지고 이런 건 이미 물 건너갔고 어떻게든 깎아내려서 이기고, 이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약간 스포츠가 아니라 약간 전쟁 같아요. 이게 어쨌든 그 뭐 사건들이 막 터지고 하면서 이게 좀 자정작용을 어쨌든 지금 거쳐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스포츠맨십도 다시 뭐 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포츠맨십이 이제 자리 잡을 걸로 보세요? 힘들 것 같아요. 다 바뀌어야 돼. 지도자 바뀌어야 되지, 부모님들도 바뀌어야 되지, 연맹도 바뀌어야 돼, 그리고 선수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돼. 이 넷이 동시에 다 바뀌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 게 연맹인 것 같은데,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런 비매너적인 행위를 어차피 다 동종업계 사람들이 알거든요. 강력하게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도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고, 부모님들도 지도자인데 그런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휘말렸던 사람들이면 부모님이시잖아요. 애를 거기다 가리키고 싶으세요? 맞죠.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배워요. 왜? 잘 가르친다 그러고 잘 하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리고 코치들도 결국 살아나려면 애들로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우리 애를 이기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얘를 못하게 하는 건 쉬워도. 이런 방법들을 계속 쓰는 거죠. 선수들도 이제 아름답게 변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기대하기는 솔직히 힘들죠. 부모 연맹 코치들이 사실 다 바뀐다면은 이 아이들은 또 자기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어른들이 바뀌어야 되네요. 네, 그렇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너무 싫어서 저희 애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처음엔 잘 됐었어요. 학부모들도 그 뜻을 알아줬나요? 처음에는 뭐 취지도 너무 좋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하다가 아이러니한 게 막 올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또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눈앞의 목표로 해서는 좀 강압적으로 하고 뭐 옆에 밀고도 하고 신고도 하고 이렇게 가야지 아무래도 성적이 좋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길게 보고 가자. 장기적으로 봐고 꾸준히만 애들이 향상을 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비슷해지거나 이길 수 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갔는데 이제 전국대회에 나가면 그 벽이 높으니까 거기서 많이 제가 회의감을 느꼈죠. 그러면서도 떠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는데 길게 보면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길게 보지 않아요. 길게 본다고 하면서 다들 1, 2년 만에 피드백, 좋은 결과물이 없으면 때려치우고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주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장기 투자하라 그래도 사람들은 결국 단기를 원하는 거고.
이 빙상에서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 첫 번째는 진짜 운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해서 체력도 기르고 같이 이렇게 타는 게 너무 즐거웠던 거죠. 그 다음에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그 1등 혹은 마지막에 역전해서 이기는 그런 몇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분야가 다 똑같이 한 가지를 이렇게 오래 해보면 그걸로써 배우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군대를 장교로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이 배운 것들 토대로 그 소대원들한테 했더니 결과가 좋았던 거예요.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저로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변하고 좋은 거를 공유하면 그런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치 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빙상에서의 삶을 선택한 게 후회된 적도 있으세요? 운동선수로서 이제 국가대표를 꿈꿨는데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진짜로 투자를 건물 하나를 했다 너한테 상심이 크셨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지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를 약간 투자 대상으로. 물론 당연히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그랬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게 제가 너무 많이 느꼈었어요. 잘할 때는 막 다 해주시고 못하면 막 집에 먼저 가시고. 배우자분도 운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시니까. 네네. 지금 큰 놈이 5살인데 같이 스케이트장 다녀요. 내 새끼랑 같이 스케이트장 가는 거 자체가 일단 행복하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네. 아빠 나 스케이트 선수가 될게요 라고 하면은 아, 저는 적극 찬성할 것 같아요. 찬성이요. 대신 이것만 하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스피드도 타보고 피겨도 타보고 다른 운동도 많으니까 아, 이 운동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네. 다 해봐라. 다 같이 좀 시키고 싶어요. 공부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선수를 지향을 해도 어렸을 때 빚을 안 바랄 생각을 하면 오래 보고 여러 가지를 같이 시킬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경력이 그러면 뭐 10년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몰두하진 않았겠지. 그럼 이제 기본 베이스가 깔렸을 거고 그때 내가 하나 하고 싶으면 그때 하면 되거든.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걸 목표로 삼은 친구들도 너무 유아 때부터 이렇게 몰두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진짜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결과물이 없이도 그걸 버틸 수 있는.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저희 애가 못해도 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저도 좋진 않겠죠. 지구 맨날 그러는데 주식으로 보면 계속 하향선인데 계속 투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빙상 스포츠에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저는 정말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 쇼트의 기본적인 거 스피드, 피겨, 아이스하키 이게 다 스케이트라는 기본 테두리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배움으로써 4가지 운동을 거의 기본기를 다진다. 폭이 넓어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대국이기도 하고 코치들이 유능하고 많아요. 근데 스포츠맨십이 결여된 거나 인성적으로 문제된 거는 부모님들이 나서서 강한 잣대를 좀 해주면서 빙상 쪽으로 많이 유입을 해주시면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남과 광주에서 스케이팅을 가르치고 계시는 유경록 코치님 모시고 한국 빙상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레스였습니다. 신호주 감사드립니다.